자, 기계 임용 유체기계입니다. 반복된 얘기인데, 자, 2019년 이전에는 이제 기계 금속으로 임용을 받고, 그러니까 2020년, 2021년, 2022년, 여기는 이제 그냥 금속으로 금속이 빠졌지. 그래서 금속 쪽에서 빠졌는데 기계로 되면서 추가된 내용이 있어. 추가된 내용이 유체기계가 금속 파트일 때는 없었는데 유체기계가 출제 기준에 포함됐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금속 파트의 내용이 없어지고 전기랑 자동 제어 크게 유체기계하고 이게 추가가 된 거야. 이거 대신에 이게 추가가 됐다 보면 돼.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고 유체기계랑 전기자동제어가 순수기가 되면서 추가가 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한 문제도 안 나왔고 2021년 한 문제, 2022년 한 문제. 그래서 2023년에 한 문제 논다. 한 문제 예상. 그래서 기계 금속 할 때는 없었는데 금속이 빠지면서 이 대신에 유체기계랑 전기랑 자동 제어가 추가가 되었다. 그래서 2023년에도 한 문제 예상합니다. 한 문제 예상. 그래서 기계 교과 자격 기준과 평가 영역이라 해가지고 2020년부터 나온 거지. 우리 총 17문제 중에 전공 교과 17문제에서 4문제 나오는 거야. 여기 보면 자, 교과 교육학, 우리 전공 교과에 보면 기계 전공 분야에 유체기계와 자동차 공학이 있는데 이게 원래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추가가 된 거야. 그래서 평가 영역은 유체고 유체기계 기본 성질, 펌프와 수차, 송풍기와 압축기 이렇게 3개 영역에서 한 문제가 나올 거다. 자, 그래서 다시 하면 금속에서 없었던 부분이 출제 기준이 변경되면서 유체기계하고 전기자동제어가 추가가 되었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유체기 3문제 깊이는 하지 말고 중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유체기계의 분류, 그 다음에 펌프와 수차, 송풍기와 압축기, 분류 간단한 계산식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목차는 크게 4가지. 유체기계의 분류, 그 다음에 펌프, 수차, 송풍기와 압축기. 여기서 출제가 제일 많이 되는 거는 이 펌프야, 펌프. 한 문제가 놓으면 펌프에서 놓을 확률이 높다. 근데 뭐 출제 기준에 펌프와 수차, 송풍기, 압축기가 있으니까 그래도 대략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알고 가야 돼. 시간이 없는 친구들은 펌프만 보고 가도 돼. 펌프가 놓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도 평가 내용 요소에 이게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래도 펌프를 기준으로 많이 놓겠지만 기본적으로 수차가 뭔지, 수차의 종류, 송풍기, 압축기 구분하는 정도는 알고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2023년에 한 문제 예상이다. 자, 그러면 유체기계의 분류인데 자, 에너지 변환 관점에서 볼 때는 크게 3가지로 있다. 에너지 변환 관점. 자, 그러면 유체기 분류에서 첫 번째 관점.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는 게 에너지 변환 관점이야. 에너지 변환 관점. 자, 그럼 지금 에너지 변환 관점에서 기본적인 개념 좀 잡으려고 하는 거야. 자, 첫 번째가 기계적 에너지를 유체 에너지로 바뀌는다. 다시 말하면 그럼 입력이 뭐란 말이야? 입력이 기계적 에너지고 출력이 유체 에너지다. 되지?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펌프가 있겠어. 자, 기계적 에너지 입력에 대해서 유체가 되는 게 유압기계도 배웠지? 유압기계에서 어떻게 했어? 이게 유압 펌프잖아.
그럼 이게 축동력이지. 그러니까 입력이 앞으로 기계적 에너지 하면 이게 축동력이라고 보면 돼. 축동력. 축을 통해서 유체 동력이 나가잖아. 유체 동력은 뭐야? PQ고, 그치? 압력 곱하기 유량이지. 여기 들어오는 게 뭐야? 축동력이잖아. 축동력. 이게 축동력이 기계적 에너지라고 보면 돼. 알겠지? 축동력. 그럼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어? 입력이 여기다 인풋이 축동력이고 아웃풋이 뭐다? 유체 동력으로 나오는 거. 자, 펌프 있지? 펌프. 펌프, 그지? 그 다음에 송풍기. 이거 성풍기라 하면 돼. 성풍기. 바람을 일으키는 거야, 그지? 아니, 바람을 일으키는 거잖아. 우리 선풍기 돌아갈 때 전기 꽂으면 유체가 앞으로 나가잖아, 그지? 그럼 전기를 꼽는 게 그 기계적 에너지잖아, 그지? 그래서 펌프, 송풍기, 압축기, 우리 컴프레셔도 전기를 꽂아야 우리가 큰 압력원을 저장할 수 있잖아. 이게 뭐다? 첫 번째 케이스다. 종류는 뭐가 있다? 펌프, 송충기, 압축기가 있다. 자, 두 번째 관점. 자, 두 번째 관점은, 자, 입력이 유체 에너지야. 자, 출력이 기계적 에너지야. 자, 이거 유체 유압기기도 했었는데, 이게 축동력이지, 그지? 그럼 우리 뭐가 있었어? 모터 했었지. 유압기기 했으니까. PQ를 받아들여서 뭐지? 여기 축동력이 나가는 거잖아, 그지? 축동력 나가는 거. 알겠지? 그럼 인풋이 유체 에너지가 들어와서 축동력으로 축을 회전시킨다. 기계적 에너지. 축동 나가는 거. 대표적으로 모터가 있겠지, 모터. 근데 우리 유압에서는 뭐야? 모터가 있지. 모터가 있고. 자, 나중에 수차를 할 건데, 이게, 우리 중력 수차라는 게 있어. 여러분 이해하시게 할게. 이게. 물레방아야, 물레방아. 중력 수차. 그러니까 물레방아가 중력 수차야. 중력 수차에는, 수차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력 수차, 반독 수차, 충격 수차 이렇게 나중에 구분을 할 거야. 그럼 지금 이해하기 위해서 뭐 돼? 물레방아지, 물레방아. 그 다음에 풍차가 있는데, 우리 풍력 발전은 뭐야? 뭐가 들어가서? 유체가 들어가서 우리가 전기를 나오잖아. 전기는 그냥 축을 돌리면 되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그냥 이거는 풍차, 풍력 발전에서 하면 풍력 발전. 자, 그래서 유체가 들어가서 뭐가 논다? 기계적 에너지, 특동력을 얻는 거다, 그지? 거기는 뭐가 있다? 수차, 대표적으로 뭐다? 물레방아. 물레방아는 중력 수차야. 그 다음에 풍차, 우리 풍력 발전이야. 그 다음에 모터, 이런 것들이 뭐다? 유체가 들어가서, 입력이 들어가서 출력이 기계적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자, 세 번째. 에너지는 기계적 에너지를 유체 에너지로, 유체 에너지를 기계적으로 바꾸는 종류가 있는 거야. 그럼 세 번째. 기계적 에너지가 들어가서 입력도 기계적 에너지, 출력도 기계적 에너지야. 동력 변환 장치야. 다시 말하면 입력도 기계적 에너지, 출력도 기계적 에너지야. 그러면 여기 이 중간 단계를 거치는 게 뭐냐니까 유체 전동 장치다. 유체 전동 장치. 자, 무슨 얘기냐? 자, 대표적으로 우리 자동 변속기 있지. 자동 변속기. 뭐라? 자동 변속기 있지. 자동차에 자동 변속기 있잖아. 그러면 축이 들어가지, 그지? 축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유체가 있다 그랬지? 유체 커플링이 있고 토크 컨버터라는 게 있어. 그럼 요 기계적 에너지 들어가서 그럼 여기 입력이야. 출력도 뭐지? 기계적 에너지, 그지? 그럼 여기 축이 들어와서 축을 전달하는데 자동 변속기, 이게 토크 컨버터라고 해. 유체 커플링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토크 컨버터라는 것도 있어. 그럼 이 안에는 유체의 점성을 위해서 이거를 좀 빠르게, 느리게 변환할 수 있는 거라. 그래서 우리 자동차에서 내가 1단계는, 1단, 2단이 없지만, 그러니까 자동 변속기는 우리가 좀 천천히 갈 때는 크게 힘이 나오고, 그죠? 그냥 드라이브 모드 너무 빠르게 가잖아. 그래서 그게 자동 변속기야. 그래서 에너지 변환 관점이야, 에너지 변환. 유체 전동 장치가 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유체 커플링이 있고 유체 토크 컨버터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동 변속기가 결국 뭐냐니까 유체 토크 컨버터라고 해. 시험 볼 때는 자동 변속기로 하면 안 되고 유체 토크 컨버터라고 써야 돼. 자동차에서는 자동 변속기라고 하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유체가 들어가. 유체. 그래서 유체 커플링, 유체 토크 컨버터. 유체 커플링은 토크 변동을 일으킬 수 없고 유체 토크 컨버터는 자동 변속기는 토크 변동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자동 변속기라는 용어는 우리 시험에서는 안 쓰니까 유체 토크 컨버터라고 한다 알았지? 이거는 그러면 기계 입력도 게이지 에너지고 출력도 게이지 에너지인데 유체 전동 장치에 뭐가 있다? 유체 커플링이랑 유체 토크 컨버터가 있는 거야. 그럼 에너지 변환 관점에서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됐다. 자, 그 다음. 이제 작동 유체에 따른 작동 유체에 따른 분류인데 유체니까 뭐야? 수력기계가 있다. 수력기계. 수력기계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공기기계가 있어. 특수기계 이렇게 나뉘는데 자, 일단 수력기계는 주로 동작되는 게 뭐다? 물이다. 근데 좀 비싼 게 기름도 있다 할게. 액체. 원래 정확하게는 액체. 자, 수력은 액체로 시작하면 돼, 액체. 근데 액체 기계 이렇게 표현 안 하니까. 그럼 액체는 뭐지? 물도 있고 뭐가 있지? 유압도 있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그냥 수력기계는 수력인데 물로 보낼 수도 있고 또는 유압도 보낼 수 있다고 하면 돼. 알았지?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근데 주로 물을 보내는 거야, 주로. 알겠지? 됐지? 자, 그러면 공기기계는 나중에 1바 이하냐, 1바 이상에 따라서 우리가 저압식이냐, 고압식으로 나눈다. 알겠지? 그럼 일단 이렇게 해볼게. 수력기계가 있고 크게 뭐가 있다고? 공기기계가 있다. 알았지? 공기계는 저압식이 있고 고압식이 있다. 그래서 공기기계는 저압식은 1바 이하, 이거는 1바 이상이라는 구분을 좀 해놓고, 그럼 수력기계부터 볼게. 근데 수력은 아까 내겠어. 주로 다른 게 뭐지? 주로 물이고 간혹 뭐다 유압도 보낼 수 있는 거야. 이거는 그냥 액체를 수송하는 거, 액체를 기준으로 하는 거, 이거는 공기를 기준, 기체를 하는 걸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자, 아까, 워터펌프가 있으면 수차도 있지, 그지? 수차. 이거는 입력이 뭐야? 입력이 기계적 에너지고 출력이 유체 동력이고, 수차는 유체 동력이 들어와서 뭐가 들어간다? 기계적 에너지가 나오는 거지. 자, 그럼 뭐 터보형. 자, 터보형은 회전형이라고 하면 돼, 회전형. 알겠지? 터보형은 회전형이다. 용접형이 있는데, 자, 특수형이 있는데, 봐. 크게는 이렇게 하면 돼. 용접형은 고압이야. 와. 자, 그 다음, 이 터보형은, 대류량이야. 와. 그럼 내가 펌프에 이제 입력되는, 자, 동력이 만약 전력이라 하자, 전력. 전기 동력이, 펌프에 들어간 전기 동력이 만일에 100kW다. 100W를 하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전기 동력이랑 여기 들어가는 전기 동력은 같다면 이거는 고압이잖아. 그럼 이거는 고압이면 압력 곱하기 유량이니까 하나가 고압이면 뭐지? 저류량이 알았지? 아니, 우리가 동력이라는 것은 뭐지? P 곱하기 Q잖아. 그럼 똑같은 동력이 들어간다면 압력이 크면 이게 똑같은 동력이라면 이거는 뭐지? 유량이 작아야지. 그래야 똑같은 동력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대류량이 뭐야? 저압이야, 저압. 자, 간단히 얘기하면 용접형은 주로 유압에 사용돼, 유압.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최고압, 이거 우리 유압기계에서 배웠지? 유압에서 플랜지 펌프 있었지? 회전 피톤 펌프, 플랜지 펌프 있었지? 있었다. 이거 210바까지 넣을 수 있지, 210바. 그치? 근데 여기 터보용에서 제일 높은 게 뭐냐니까 이게 터빈 펌프야. 이게 높아봐야 1.5바, 2바 넣지 안 돼. 그럼 이게 100배 압력이 높지.
그렇지. 그럼 이렇게 봐. 내가 아까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할 거야. 내가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봐. 이제 부모가 다른 거야. 부모가. 요는 대류양이야. 요는 잡이야. 그럼 내가 터보형 중에서 이거는 고압이다 표현했을 거야. 그럼 이거 고압은 2W밖에 안 되지만 알겠지?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나사 펌프가 있다. 나사 펌프는 여기서는 저압이야. 근데 이거는 10바 정도 돼. 그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나중에 이거는 저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최소한 이것보다는 고압이라는 거야. 알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어쨌든 용격형은 유압이니까 고압이다. 알겠어? 여기는 아주 고압이야. 여기 제일 높아봐야 2바고 여기 제일 낮아봐야 10바니까 여기에 무조건 고압이. 알았지? 이거 두 개 비교했을 때.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자, 밖까지는 기억할 필요가 없지만 그럼 터보용은 주로 대류량 보낼 때. 그래서 이게 주로 이게 이제 물펌프, 워터펌프에 사용되는 거야. 물펌프, 주로 물펌프에 사용된다. 그럼 이거는 뭐다? 유압펌프에 주로 사용된다. 그래서 용접형은 고압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 고압. 유압기 셌잖아요.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유체기계니까 유압을 우리가 살펴봤잖아. 유압은 우리 유압기계에 살펴봤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살펴본 거야, 우리가? 유압기계에서 살펴봤다. 그럼 이거는 잘 안 나와. 그러면 주로 나오는 뭐가 나오겠지? 터보형, 워터펌프에 주로 사용되는 게 나온다. 그럼 워터펌프는 뭐다? 주로 대류량 보내는 거야. 물을 많이 보내는 게 이제 터보형이라는 걸 기억하면 되고. 자, 그러면 터보형에는 원심식이 있고, 충류식이 있고, 사류식이 있다. 자, 원심식은 이거야, 원심식. 요게 원심식이야. 요게 요거. 자, 그러면 여기서 용어 정리 좀 할게. 자, 용어 정리인데, 이게, 용어 정리부터 하자. 여러분, 임펠러랑 프로펠러의 차지. 자, 이거 두 개 차이부터 할게. 알겠어? 자, 임펠러랑 프로펠러의 차이. 우리나라 말로는 회전차 같은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임펠러나 프로펠러를 회전차라고 얘기해.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거 정확한 구분을 좀 하고 가야 된다. 자, 임펠러는 반드시 하우징 안에 있는 회전차야. 이렇게 할게요. 봐. 하우징 안에 있는 회전차. 와. 자, 그러면 이거는 임펠러예요. 임펠러. 여러분, 저 원심 펌프는 나중에 그림을 볼 건데 여기 케이스가 있다. 여기 내가 이렇게 그려볼까? 요게 이제 우리 케이스가 있으면 요 안에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이게 이렇게 돌겠지. 이렇게 돌면 요 안에 속도가 빠르겠지. 이게 속도가 빠를 거 아니야. 그럼 속도가 빠르면 우리 여기 그러니까 이 하우징 안에 회전차가 있는 거야. 그걸 우리가 임펠러를 한다. 임펠러. 그럼 이게 이렇게 돌면 속도가 크니까 뭐 돼? 물을 빨아올리겠지? 속도가 크면 압력이 낮아지니까. 그럼 빨아올려서 원심력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원심력에서 빠져나간다. 응? 알겠어? 그러면 나중에 이제 원심식에 사용되는 것은 주로 임펠러라는 용어를 쓸 거야. 임펠러. 알겠지? 예. 자, 그럼 여기 봐봐. 나중에 이 충류식에는 프로펠러라는 게 있어. 프로펠러. 와, 무슨 얘기냐? 자, 이렇게 할게. 하우징이 없는 회전차야. 이렇게 할게. 하우징이 없는 회전차. 자, 우리 여러분 잘 아는 헬리콥터 있지. 헬리콥터. 헬리콥터 있잖아. 헬리콥터. 헬리콥터 여기 있으면 이 날개를 뭐라고 해? 이걸 임펠러라고 해? 이거를 프로펠러라잖아. 프로펠러. 그럼 이 회전차를 바깥에 무슨 하우징이 있나? 이게 아니잖아요. 그치? 하우징이 없는 거야. 그럼 프로펠러는 이게 대류량이야.
그러면 요 중에서 대류량을 보내는 거는 이 충류 분포에 알았지? 대류량이다. 이거 비교했을 때 알았지? 그러면 이거는 이것보다 여기 블루투스 뱀프는 그냥 회전차가 하나인데 여기는 안내기 있어. 그럼 여기는 회전차인데 여기는 임펠러만 있고 여기는 임펠러 더하기 가이드 베일이라 가지고 안내기시 하나 더 있다. 나중에 할 거야. 그래서 요게 고압이야. 아까 얘기했지. 무조건 이가 더 고압인데 이것만 비교했을 때 그래서 주로 프로펠러는 주로 대류량 보내는 거야. 프로펠러는 뭐라고? 그 프로펠러는 어떻게 되어 있냐니까 관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이렇게 프로펠러가 이건 하우징이 아니지. 관이 있으면 여기에 돌아. 그럼 축방향으로 이렇게 물을 보내는 거야. 알았지? 이게 하우징은 아니지. 관로지, 관로. 하우징은 아니잖아. 둘러싸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냥 이 프로펠러는 대류량이다. 그래서 프로펠러에 있는 것은 충류 펌프야. 그래서 이 충류 펌프에 주로 프로펠러가 사용되고 이거는 대류량이다. 알았지? 그러면 임펠러는 하우징이기 때문에 잡을 만들 수 있어. 크게 빨리 돌리면 잡을 많이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고압, 그러니까 빨리 빨아올려 가지고 높은 곳으로 보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이게 임펠러는 고압이야, 고압. 그러니까 고압인데 고압은 감마 H니까 고양정이야. 고압을 한다는 것은 많은 양력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사륜식 펌프는 원심식하고 충육 펌프의 중간 단계야. 나중에 그림을 볼 거야. 자, 그래서 일단 그러면 원심식 펌프는 주로 뭘 사용하고 임펠러를 사용하고 이 충육 펌프는 뭐다? 주로 프로펠러를 사용한다. 그래서 임펠러는 주로 고양정 얻을 때 쓰고 충육 펌프는 주로 대류량 사용할 때 쓴다. 이 정도 내용은 알고 있대. 알겠지? 근데 이거는 우리 살펴봤다. 유압기계에서. 유체기계는 우리가 따로 공부를 했던 거니까 유압기계 가서 보면 되고. 그럼 이 장에서 다루는 거는 뭐다? 주로 터보형이다. 터보형에서 임펠러를 쓰느냐, 프로펠러를 쓰느냐에 따라 나누고 이 가운데 단계, 즉 원심식 펌프와 프로펠러의 단계, 가운데 단계를 뭐냐? 사류식 펌프를 한다. 이렇게 하면 된다. 됐지? 수차는 중력수차. 아까 내가 물레방을 했지, 물레방을. 그 다음에 충격수차, 반동수차. 그럼 여기 봐봐. 이 반동수차에 보면 뭐가 있어요? 여기도 프로펠러가 있지. 와. 알겠지? 이 프로펠러가 있는데 프로펠러의 가동역형을 따는 게 카프란 수차다. 그럼 나중에 봐. 여기서 큰 의미는 몰라도 프로펠러 수차는 뭐지? 수차는 뭐지? 수차는 내가 물레방하면 뭐를 받아가지고 유체 동력을 받아가지고 뭐다? 유체 동력을 받아서 우리가 축동력을 얻는 게 수차잖아. 그치? 그럼 이거는 대류량이 들어와야 돼. 대류량이 필요할 때. 대류량이 들어올 때 사용되는 수차야. 알겠지? 많은 물이 들어와서 내가 축을 돌리고 싶어. 그때 한 게 뭐다? 프로펠러 수차가 되는 거라. 이거는 물레방아니까 물레방아는 뭐야? 높이 떨어져야만, 높은 데서 많이 떨어져야만 들어오겠지, 그지? 이거는 높이가 있어야 돼, 높이. 알겠지? 높이가 있어야 된다, 높이가. 그러니까 우리 그 낙차라, 낙차가. 물레방아는 낮은 데 떨어지면 물레방아 많이 못 돌잖아. 그래서 낙차가 큰 거, 높이 차가 많이 클 때 사용하는 게 뭐다? 물레방아다. 알겠지? 나중에 얘기할게. 어쨌든 구분은 해야 돼. 다음 주 중수차가 뭔지, 충격수차가 뭔지, 반동수차가 뭔지 나중에 구분을 한번 하면 된다. 알았지? 됐다. 그래서 프로펠러라는 용어 듣고 이 프로펠러의 가동익형을 다른 게 카플란 수차다. 이 정도는 기억해. 이 프로펠러 수체에다 가동익형이 있다. 프로펠러에다가 가동익형이 있다. 이 정도는 좀 나중에 이제 가동익형, 움직이는 익형이 있다는 얘기야. 일단 구분을 좀 했다. 근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펌프가 놓을 확률이 높다. 시간이 없는 분들은 펌프만 보고 가 된다.
아까 공기기계는 얘기했지. 공기계는 기체인데 저압은 뭐다? 1바 이하. 고압은 뭐다? 1바 이상. 공기 가지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자, 저압식에 1바 이하 했대. 1바 이하. 1바 지금 대기압이지, 대기압. 대기압이 얼마야? 1kg per cm 이하고, 그치, 이하. 양적으로 하면 10m 이하야. 우리 1바 가지고 물 10m 올 수 있잖아. 물로는. 단위 H2O. 압력 기준이니까. 그냥 나는 바를 할게, 바. 그럼 뭐 고압식은 1바 이상. 고압은 1바 이상. 고압식 한다. 공기계에서는. 알겠지? 그래서 저압식은 풍차. 그 다음에 송풍기가 있다. 송풍기는 내가 뭐하고 비슷했어? 선풍기. 선풍기는 뭐지? 기계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유체 동력이 나가는 걸 하겠다. 풍차는 우리 풍력 발전. 그지? 바람이 불어와서 축동이 얻어서 축을 돌리게 하면 그 주위에 자석만 있으면 유도 기전력에서 전기가 나오거든. 그래서 이게 풍력 발전이다. 이것도 기억하면 되고. 그럼 이 유압 펌프는 우리 유압 기계에서 했다. 유압 기계를 먼저 보고 이 강의가 뒤쪽으로 찍었으니까 유체 기계를 보기 전에 유압 기계를 대충 보고 와야 돼. 이거는 하지 않겠다는 거야. 이거는 유압 기계에서 따로 했으니까. 이건 어디 가서 바라고? 유압 기계 가서 바라고. 됐다. 자, 그러면 아까 앞에 설명했던 건데, 자, 작동 원리인데, 터보형은 터보형은 뭐랬어, 내가? 터보형 회전형이지? 그럼 임펠러라는 용어를 썼다, 임펠러. 임펠러는 이 회전차가 케이스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빨리 돌리면, 뭐 돼? 우리가 속도가 커지면 압력이 낮아지지? 압력이 낮아지니까 고압을 만들 수 있다 그랬지? 아까 계속 얘기했던 거다. 그래서 이 케이싱 안에 회전차가 있는 거를 뭐란다? 원심식이라 한다 그랬지? 그래서 주로 고압 얻을 때 쓴다. 그 다음에 충류식은 아까 뭐랬지? 하우징이 없는 거지, 하우징이 없어서 그냥 이런 관로에 프로펠러가 달아서 그냥 이렇게 보내는 거지, 그지? 대류량. 뭐라고? 대류량. 그렇지. 그래서 근데 돌리는 힘을 양력이라고 해요. 양력. 임펠러의 양력에 의해 양력이란 말이다. 근데 그냥 쭉 송출하는 거야. 우리 비행기에 뜨는 원리가 뭐야? 비행기 뜨는 양력이지. 리버트 포스. 헬리콥터 얘기했잖아. 헬리콥터, 그지? 헬리콥터에 있는 요거를 우리가 프로펠러라 하잖아. 프로펠러. 알겠지? 그래서 양력을 이용한 거다. 이는 원심력이 하는 거다. 그래서 원심식이 단위 원심식이지, 그지? 원심식은 원심력 사용하는 거다. 원심력을 위해서 돌려서 원심력에서 밖으로 빼내는 거지, 그지? 그럼 이쪽으로 입력이 될 거고, 여기는 출력이 될 거고, 원심력에서 쭉 돌아서 나가는 거라. 알겠지? 됐다. 됐지? 아까 사류식은 원심식과 여기 충류식의 중간 단계를 뭘 한다고? 사류식이라 한다. 알겠지? 그럼 키워드만 기억할까? 원심식은 임펠러에 뭐라고? 원심력을 준 거고, 충류식은 정확하게 임펠러 용어를 쓰지 말고 프로펠러, 정확하게는 프로펠러다. 그래서 이 충류식은 프로펠러 펌프라고 나타났지. 근데 이 정확한 표현은 프로펠러인데 시험에서는 회전차, 임펠러 이 같은 말로 쓰거든. 근데 여러분 정확한 의미를 알고 해야 돼. 알겠지? 임펠러 펌프보다 프로펠러의 양력에 의해서 압력 및 속도에 주는 펌프다. 대류량이다. 이는 고압이다. 알겠지? 원심력은 고압, 양력은 대류량. 이렇게 하면 된다. 프로펠러는 대류량. 이거 두 개 비교하면 된다 했다. 알았지? 사류 펌프는 뭐다? 그 두 개 중간 단계를 얘기하는 거다. 요거는 우리 유압기기 했으니까 넘어간다. 용접형은 뭐라고? 무조건 유압기기니까 고압. 무조건 고압이다. 고압이면 뭐다? 저류량이다. 알았지? 알겠지? 이건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넘어간다. 자, 됐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펌프할게요. 저 2장 할게요. 2장.